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팔꿈치는 강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랫팔은 뒷침, 엎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국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계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물리치료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PT 로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운동학 10분만 코너입니다. 10분만은 핵심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분만 코너는 팔꿈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임상은 제 임상입니다. 제 임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팔꿈치를 문제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팔꿈치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 이런 분들이 많고요. 나머지 분들은 진짜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코너에서는 근육에 대해서 포커스는 잘 맞추지 않습니다. 운동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관절이나 해부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뼈나 관절에 대해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뼈로 봤을 때 팔꿈치 관절에서 핵심 요소는 위쪽에 있는 위팔뼈랑 아래쪽에 있는 좌뼈가 핵심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노뼈랑 위팔뼈랑 간절한 비율과 좌뼈랑 위팔뼈가 간절하는 부위가, 그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좀 더 좌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 아래팔 보셨을 때 뼈는 일단 위팔뼈가 있다 있습니다. 휴머러스, 그리고 좌뼈 얼라, 라디오스 노뼈가 있습니다. 관절로는 크게 관절을 봤을 때는 위팔 좌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위팔 로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관절이라고 해서 몸쪽 노자관절이 있고요. 먼쪽 노자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꿈치만을 보고 얘기를 할 때는 관절은 3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윗팔이랑 좌뼈랑 관절을 이루는 노자관절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윗팔뼈랑 좌뼈랑 만나는 윗팔 좌관절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뼈와 좌뼈가 만나는 노자관절이 있는데, 이 노자관절은 몸 쪽에도 있고 먼 쪽에도 있습니다. 프록시말 쪽에도 있고 디스탈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팔꿈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팔꿈치로 봤을 때는 프록시말 파트의 노자관절은 팔꿈치를 구성하는 관절이지만 디스탈 쪽에 있는 노자관절은 팔꿈치를 구성하는 관절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3개의 관절,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팔꿈치는 강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팔은 뒷침, 엎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팔뼈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팔뼈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큰 결절이나 작은 결절이 있다. 두 갈래근의 고랑이 있다. 위팔, 위관절 융기가 있죠. 위관절 융기는 바깥쪽에 있고요. 안쪽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안쪽과 바깥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은 대부분 후핑근들이 붙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편근들이 붙어 있죠. 이 두 개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해부학을 배울 때, 기능 해부학을 배울 때 제일 힘든 파트가 어디냐? 특히나 아래팔에 있는 근육들이 정말 외우기 힘듭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아직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임상에 있으면 점점 까먹게 되죠.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표층에 있는 플렉서라든지 익스텐서를 아시면 그나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로 이루는 뼈를 보시면 좌뼈 있고요. 좌뼈에는 구성 요소들이 이 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노폐임이 있습니다. 좌뼈에 노폐임이 있다.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왜 좌뼈에 노폐임이 있어?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뼈에도 보면 노뼈 머리가 있고요. 좌폐임이 있고요. 얘도 노뼈 안에도 좌폐임이 있습니다. 폐임은 반대쪽을 이름을 따온다.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뼈 머리가 어디 있냐? 그리고 좌뼈 머리가 어디 있는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있습니다. 반대로 있고요. 엘보 조인트에서 봤을 때 윗팔 자관절이 있습니다. 윗팔 자관절이 핵심이라 했습니다. 관절에서 팔꿈치 관절에서 윗팔 자관절이 핵심이다. 윗팔 자관절이 엘보 조인트의 기능을 보통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팔 자관절은 무슨 관절이죠? 앞에서 관절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관절 파트에서 봤을 때 경첩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첩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자유도가 몇 도일까요? 자유도가 1도 나오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팔 자관절은 쿠핑과 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도르래와 관절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윗팔 로관절입니다. 윗팔 로관절도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말 디스탈 노자관절을 보시면 얘들은 주로 하는 역할은 협침과 뒷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몸쪽에 있는 애들은 노뼈 머리가 회전을 한다. 스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돈다는 말입니다. 계속 돌고 우리가 관절 운동 형상학을 다시 공부해 보시면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는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면 첫 파트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복습해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세 가지 움직임, 미끄러짐, 구르기, 스핀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까? 미스 구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미는 미끄러짐, 스는 스핀, 구는 구르기 이렇게 해서 미스 구를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미스 구 중에 스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라디알과 위쪽에 있는 휴머러스가 관절하는 곳은 윗팔 로관절은 우리가 스핀이 일어나는 관절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팔꿈치 각도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운반각이라고 합니다. 운반각.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큽니다. 정상은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도인데 보통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 그래서 과도한 박구비가 있을 때는 20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상보다 안쪽에 있을 때는 개머리판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적 중요성을 봤을 때 성장판 손상 시 심각한 외상 가능성이 있고요. 팔꿈치 안정성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성장기에 보시면 팔꿈치에 일어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환이 뭐냐? 리틀 리거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판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과도한 부하를 줘요. 과도한 부하 어떻게 받냐? 투수 던지듯이 계속 던지는 연습을 했을 때 리틀 리거 엘보라고 해서 뼈 조각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운반각도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각은 그냥 우리가 팔꿈치가 일자로 돼 있잖아요. 완전히 일자로 돼 있으면 쇼핑할 때 바구니를 잡아가지고 들기에는 자꾸 허벅지가 닿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물주가 쇼핑을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운반각이 아닐까. 자, 팔꿈치 인대는 한쪽 겨딘대가 있고요. 가쪽 겨딘대가 있습니다. 머리띠 인대가 있고요. 빗근이 있습니다. 머리띠 인대나 이런 애들, 빗근 이런 애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도 있고요. 당기는 거, 장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팔꿈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힘을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충격이 가해지면 손바닥이 그대로 충격을 100% 다 흡수하면 어떻게 되죠? 손바닥이 부사지겠죠. 그래서 이 충격들을 흡수해 줍니다. 어디? 충격을 분산시켜 줍니다. 손바닥 그리고 팔꿈치 위팔뼈로 충격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때 전달될 때 이런 인대들이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윗팔 자관절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손목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노뼈가 중요하고요. 좌뼈는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관절하는 것 자체가 노뼈랑 관절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팔본이 손목뼈들이 노뼈랑 훨씬 더 관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목에서 부하가 갔을 때는 여기에 스트레스가 가는 거고요. 엘보에 부하가 가면 안쪽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팔꿈치 아래팔 근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아래팔 근육으로 봤을 때 총 크게 나눠서 4가지 근육으로 나눌 수 있죠. 후핀근, 그리고 평근, 뒷치마는 근육, 그리고 엎치마는 근육이 있겠죠. 이렇게 총 4가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우리 근육 파트는 기내해부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고려사항 한번 보시면 음식 가져오기나 나사 쪼기, 문 열기, 닫기들은 다 팔꿈치나 아래팔에서 일어난 기능을 한다. 그리고 팔꿈치 가사형 증후군이 일어났을 때 발구스 포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내측 겨딘대에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팔꿈치 사이 요 안쪽이 벌어지고요. 또 바깥쪽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안쪽은 이렇게 벌어지고 바깥쪽은 스트레스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상적 고려사항 봤을 때 오버유즈 했을 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얘기할 수 있죠. 풀링 엘보에서 우리 애들 깐나내기 있잖아요. 얘를 잡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어디가 빠진다 하죠? 라디우스가 빠져나온다 하죠. 라디우스가 이 트랙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잡아주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애뉴라 리가멘트가 있는데 애뉴라 리가멘트는 이렇게 고리띠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띠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지만 그걸 좀 막아주는 구조긴 구조이지만 트랙션에 직접적인 막아주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애가 있지만 절대 당기지 않습니다. 아는 게 무서운 거죠. 우리 체중 요약을 해보시면 팔꿈치 각도, 캐리어 앵글, 운반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에 붙어있는 플렉서라든지 익스텐서에 대해서는 요약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뼈가 몇 개가 있는지, 관절이 몇 개가 있는지, 만약에 아래팔까지 친다면 4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냥 순수하게 팔꿈치 관절만 친다면 3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상운동 10분만 팔꿈치 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